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도 7월 6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6분의 패널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수령 그리고 계엄령 오랜만에 듣는 단어 같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정치사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단어가 다시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치 핫 이슈 출발합니다. 탄핵 촛불 집회 당시죠. 기무사, 국군 기무사입니다. 위수령, 계엄령 뭐 이런 준비했다는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이 계획 그 당시 어디까지 보고가 됐던 걸까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보시죠. 탄핵 후를 전망을 해서 위수령, 계엄령 발동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작성은 국군 기무사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걸 알고 작성한 걸까요? 내용 좀 보면요. 국군 기무사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군사계획입니다. 군사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 8장 분량의 군사계획 문건이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탄핵 선고 후 전망, 탄핵 불복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법재판소를 진입 점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요. 그리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도 하고 무기 탈취도 시도하는 등 심각한治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시절 얘기인가요, 도대체? 자, 그런데 문건에 있는 문제는요. 위수령과 계엄이라는 두 가지 무시무시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위수령이라는 건요. 원래 시행 요건이 평화 집회가 아니고 폭력 집회, 일부 지역에서 폭력 집회로 변질이 되면 시위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군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위수사령관 시위대 위협 고조 시 위수령 발령해서 병력을 출동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엄은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사회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발동이 됩니다. 절차는요. 계엄 필요 시 국무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요. 의결을 한 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기무사 시민들을 진압 대상으로 여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 왠지 위수령 계엄하니까 좀 떠오르는 인물이죠. 내가 했던 12.12가 떠오르는데 혹시 속으로 이런 반응 보이는 거 아닐까요? 자, 많은 분들이요. 평화 집회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촛불 집회가 한참 벌어졌던 당시인데 이런 게 도대체 왜 나온 걸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내 요청 없이 위수령 발동하려고요? 위수령은요 원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경우는 서울시장이 요청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어떤 반응이실까요? 자, 국방부는요 기무사 문건 위법성 조사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실현이 됐다면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 판넬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크게 확산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시위대 앞에 지금 뭐가 와 있네요. 자, 저희가 지금 판넬로 좀 상황을 설명해 봤는데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입니다. 탄핵 심판 직전에 작성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문건. 이 문건을 확보해서 공개한 분이 바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지금 뭐 정치권 그리고 뭐 일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지난 3월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가 위수령 관련 문건을 뭐 만들었네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이철희 의원께서 공개하신 이 문건과 지난 네. 3월에 문제가 됐던 이 문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3월에도 제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네. 그 문건은 쉽게 이해하면 위수령 또는 계엄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은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운 네. 실행 플랜이다.
첫 번째 3월의 문건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앞뒤를 좀 따져본 거라면 이번 건은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어떤 부대가 들어간다는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놓은 실행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3월 문건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문건이라면 이번에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위수령과 계엄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간 걸로 저희가 이제 그 공개된 문서에서 봤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문건을 작성한 게 기무사입니다. 네. 자, 기무사라는 곳이 원래 뭐 위수령, 계엄 이런 거를 문건 작성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에 관련된 업무는 합참이 이 주무부대고요. 예. 합참 안에 계엄과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오면 합참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기무사는 아시는 대로 보안 방첩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내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고 예. 이른바 간첩이 들어와서 예.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걸 막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위수령이나 계엄령하고는 무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기무사가 이걸 만든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좀 기가 막히다는 건데요. 예. 되게 기무사가 정치 관여를 하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잖아요. 예. 근데 이른바 세상이 바뀌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예. 그걸 못하게 했는데 기무사는 어떤 사령관이나 어떤 장관이나 또는 심지어 어떤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임의적으로 많이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지켜질 만한 군대에서 가장 좋은 조직이 기무사이기 때문에 예. 기무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 실행 계획을 짜라. 예. 이렇게 아마 누군가 지시를 했을 테고요. 예. 그 지시에 의해서 기무사가 그 문건을 작성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기무사령부 하면 과거 이제 보안사령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글쎄요. 그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21세기 민주사회로 왔는데요. 예. 군의 상당 부분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기무사 예. 그중에서 특정 파트는 여전히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고 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네.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문건 내용 중에서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 중은요, 언론 통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좀 놀랍고요. 그리고 네. 또 국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국회가 이 위수령 관련 내용 내에서 제동을 걸면 네. 버티면은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 있어요. 이거 참 놀라운 네.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법률적 검토를 넘어서는 문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 통제도 하고 심지어 문건에 보면 예. 정부 24개 정부 부처의 중량이나 대정급 요원을 파견해서 예. 정부 부처를 지휘 감독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부 부처도 장악하고 언론도 통제한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군정 아닙니까? 군정. 그러게요. 네, 그 군정의 내용들을 적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요즘 시대에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 작성 기간이 지난해 작년 3월인데 그 날짜를 보지 않고요. 내용만 보면요. 과연 이게 작년에 만든 문건이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진짜 내용 자체로만 보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요걸 아마 좀 반론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군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 집회가 좀 격화될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미리 계획을 짠 거다.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군이 우리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 평화 집회 아닙니까?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위험 지형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국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 자체가 좀 구시대적인 거고 잘못된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군을 얘기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법률적으로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전혀 예견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걸 가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대들을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일을 대비한 어떤 예비적 검토가 아니라 막상 딱 그 탄핵이 기각되면 그 순간부터 실행하겠다고 작정한 문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문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시위가 격화됐을 때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시받는다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다면 경찰분들은 아마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좀 낮게 보나?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론이 좀 어느 정도라도 수용할 만을 하려면 촛불 집회나 촛불 시위가 약간의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격차할 정도의 평화 집회였고 집회 끝나고 나면 쓰레기로 다 치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그랬거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촛불 집회를 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폭도로 바뀔 것이고 폭력 집회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게다가 이 당시에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항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권자가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종북 세력의 어떤 움직임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러네요. 문건에 보면은 진보라고 표시하고 가로하고 종북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마치 무슨 종북 세력이 의도적으로 획책해서 만들어낸 불법 집회, 폭력 집회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문건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무사 문건은 사실 이제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윗선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를 열어서 대통령 제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결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모르게 이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지가 된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만약 형식 논리로 전제한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가 됐겠죠. 그러지 않고 만약 이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내용을 보면요. 이 문건에는요. 이미 법률적인 검토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내고 나서 시행 계획에 작성을 한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단계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지금 보면요. 그러면 이거는 계엄령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 모르게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 3월에도 문건을 공개했을 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만 기무사가 과거에 해온 거 지난 9년 정부 동안 해온 거를 보면 촛불 집회 때, 촛불 시위 때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흔적이 안 잡힌단 말이죠. 계속 저도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6월 말쯤에 국방부가 기무사로부터 그런 문건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전해 듣고 근데 그게 군사 기밀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군사 기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받은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오늘 보면 군인권센터가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거는 정말 기무사가 지금 21세기 지금 현 상황에서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이걸 작성한 겁니까 진짜? 불가능하다면 아예 작성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이건 제가 약간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유신 시대 50 군사정권 때 상당한 지위에서 역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 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 하느니 마녀사냥이라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계엄령 선포 안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들에게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 진앙지가 되고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